대근이티 V의 대근입니다. 우리 피디님이 지난번에 촬영 끝나고 제가 중국 소설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삼국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삼국지 얘기를 좀 잡다하게 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좀 터질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냥 아예 삼국지 채널로 그래서 삼국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이제 첫 화에서 제 소개를 드릴 때 제가 석사 과정에서 중국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전공은 중국 근현대 소설이에요. 1900년대 이후의 소설들을 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삼국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학계에서는 이 사람의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어설프게 삼국지 얘기를 하면 정말 삼국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 채널을 보시면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같이 나와주시면 안... 그러면 뭐 제가 만약에 뜨게 되면 터지면 같이 모실게요. 네. 저도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삼국지를 다룬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삼국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삼국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름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국지를 다 읽고 계시고 삼국지를 가지고 게임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삼국지는 그것 자체가 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국지라는 말은요,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역사의 한 종류가 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중국에서 역사로 가장 유명한 사람, 역사를 집필하는 걸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혹시 사마천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궁형이라고 하죠. 이제 남성의 그 생식기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 나서도 역사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평생 동안 역사를 써서 사기라는 역사책을 남겼죠. 그래서 이 사기와 사마천이 중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책이 됐는데요. 이 사마천이 쓴 사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본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본기라는 부분은 제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이나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쓴 부분이 본기이고요. 두 번째는 세가라는 부분인데요. 제후들의 이야기를 쓴 게 세가예요. 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전은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열전이에요. 표는 연표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거를 역사 시대순으로 쭉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바로 지라고 하는 역사 서술의 방식이에요. 지라는 한자는요, 원래 뭔가를 기록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graph라고 하는 말에 해당돼요. 이 지라는 말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기록이에요. 본기, 세가, 열전, 이 세 가지는 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에 대한 역사 서술인데, 지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써놓은 역사를 지라고 해요. 독도가 누구네 땅이죠? 우리 땅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죠? 세종실록 지리지. 그렇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볼 수 있죠. 세종실록도 역사를 쓴 책이잖아요. 그런데 세종실록 중에 지리지라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지리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록이라는 말도 되지만 역사서술의 한 종류로, 분야로 갖고 온 것이 사마천의 사기이기 때문에 그 사마천의 사기 이후부터 지는 역사를 기록하는 한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삼국지라는 말은 세 나라에 관한 기록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역사예요. 그래서 진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 삼국지가 있는 거죠. 삼국지라는 표현은 그 자체는 역사입니다. 명나라 때 와서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소설로 바꿔버렸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는 삼국지는 전부 다 이 소설 삼국지예요. 네, 이거는 이미 소설이 됐기 때문에요, 지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지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설로 만들어진 삼국지를 뭐라고 하느냐? 삼국연의라고 해요. 이 연의는 무슨 뜻이냐? 연이라는 말은요, 뭔가 이렇게 펼치다, 펴다 이런 뜻이에요. 연극이란 말 아시잖아요? 의라는 말은 우리가 정의,
의라고 할 때 의자긴 한데요. 이 의라는 말에 꼭 옳다, 바르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연의라는 말은 뜻을 더 늘려서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국연의는 더 이상 사실만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역사에서 가져온 그 소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넓게 펼쳐주는 거, 더 늘려놓은 거, 이거를 삼국연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삼국지는 삼국지가 아니라 삼국연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갈량이 어떻게 뭐 바람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다 사실은 이제 허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이미 소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삼국지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쓰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말에 연의라는 말이 정착이 되지 않았고요. 또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뭐 영화를 만들 때거나 다른 연극을 만들 때거나 이럴 때 삼국지라는 말을 또 편하게 쓰기도 해요. 그냥. 예, 그러다 보니 삼국지라는 말이 그냥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어서 아무런 이야기나 다 지라고 붙이는 그런 경향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삼국지라고 할 거죠. 삼국연이라고 계속 말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국지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한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거스르면서까지 삼국연의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라는 말 자체도 이제 확장이 된 거니까 뜻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굳이 콕 집어서 언젠가는 삼국연이라고 말해야 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삼국지 중에요.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 촉, 오 중에 오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좀 맞아. 촉 아니면 위인데 위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조조의 영향 때문에 조조가 간웅이다, 간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조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질 않아요. 촉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유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비가 또 착했는데 어쩌다 보니 세를 얻지 못해서 실을 얻지 못해서 전쟁에서 졌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불쌍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 총나라 사람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비뿐만 아니라 관우, 장비도 있고 제갈량도 있고요. 저는 뭐 다 좋은데요. 조자룡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촉 좋아하시는 분? 네, 제가 촉이 좀 좋아요. 저한텐 조조가 정사인데. 간웅을 좋아하시는 분이요. 제가 했던 게임이 조조전이어갖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영화를 공부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삼국지가요, 이제 소설이 되잖아요. 명나라 때.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걸 연극으로 만들어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청나라 때 연극을 주로 우리가 경극, 베이징 오페라, 혹은 뭐 패킹 오페라라고도 하는데, 근데 삼국지 얘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릅니다. 삼국지의 한 대목씩을 잘라가지고 짧게 연극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군산이라든지 장판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제목들을 붙여가지고 삼국지에서 있었던 일화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서 그게 한 200년 동안 계속 유행을 해요. 그런데 1895년에 세계 최초의 영화가 류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필름이 이제 아시아에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전래가 된단 말이에요. 1896년에 중국에도 영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도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1905년도에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영화가 태어나요. 이 영화가 바로 삼국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중국 최초의 영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정군산이라는 영화예요. 정군산에서 총나라의 황충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위나라의 장합이라는 장수를 만나가지고 싸운 이야기를 다룬 게 정군산 전투이거든요. 황충이라는 장수는 원래 총나라 옆에 있었던 작은 나라를 다스리던 제후였는데 이 제후가 이제 유비에게 감복해가지고 투항을 해서 유비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죠. 요거 자체가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경극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는 기술을 배워왔던 런칭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북경에다가 사진관을 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사진을 찍어줬겠죠.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필름을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상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런칭타이가 연 사진관밖에 없었어요. 사진관 이름이 풍태 사진관인데 이 사진관에 와서 자꾸 필름을 현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칭타이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고정된 사진만 찍는데 서양 사람들 보니까 필름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좀 찍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영화 찍는 방법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 자기네 사진관 뒷뜰에다가 연극의 주인공인 단신페이라고 하는 배우를 데려와요. 이 단신페이라는 배우는 그 당시 경극에서 가장 잘 나가던 4대 배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극은 어렸을 때 이제 그 경극 극단에 입문을 하면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역할만 해야 돼요. 그래서 단신페이는 황충 장군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충 장군이 경극을 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다 입히고 분장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사진관 뒷뜰에서 그 연기를 하게 해요. 한 것을 영화로 찍은 게 중국에서 최초의 영화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정군산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영화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1909년도에 이 풍태사진관이 불이 나거든요. 그때 아마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아요. 몇 년이에요? 1909년도에. 그래서 중국 최초의 영화도 삼국지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삼국지는 역사에서 시작돼서 소설을 거쳐서 연극을 거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도 되고 만화도 되고 게임도 되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생명력이 긴 아주 중요한 스토리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삼국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더 해보는 걸로. 네, 이 삼국지 영상이 좀 이제 조짐이 보이면 네. 삼국지 얘기를 더 하고, 뭐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네. 이것저것 좀 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 네, 대근이 TV의 대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